나를 굉장히 높은 그 잣대로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억압하고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요. 하지만 나는 약하기 때문에 반항을 못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아빠에 대한 감정 제가 여쭤봤는데, 어렸을 때는 아빠가 무서웠다.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사람의 성향이나 뭐 인간관계나 내가 가진 면이나 뭐 감정이라는 거, 눈물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게 나의 개념이 돼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비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격을 입어요. 부끄러움으로. 어렸을 때는 아빠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자살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네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이게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하시면 굉장히 큰 충격인데, 본인은 두려움이죠. 아빠가 이런 얘기하면 두려웠고 막 겁나고 막 불안하고 했을 텐데, 아빠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가 그때 이제 그게 무너졌던 순간이었을 것 같고,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아빠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이다. 안타깝고 안아주고 싶고 원망도 조금 있다. 되게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고 안아주고 싶고 그다음에 원망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마음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감정은 사실 요건데, 요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여과 없이 표현했다가는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로 폭발해버릴까봐 많이 억압하는 감정이 뭐냐면은 분노예요.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분노가 많이 억압됩니다. 이런 부모님의 양육을 경험하면. 나를 굉장히 높은 그 잣대로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억압하고, 소위 남자로서 강하게 키우는 방식으로 양육하면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요. 하지만 나는 약하기 때문에 반항을 못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수줍어하는 게 나의 화나는 충동을 극복하는 데 도움된다는 거를 또 잘하면서 발견해요. 그래서 사실은 화나는 건데 위축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분노는 남을 향한 공격성이고 위축은 나를 향한 공격성이라서 화살이 나 쪽으로 자꾸 가서 더 작아지고 위축되고 수줍어지고, 그래서 더 진솔한 마음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수 있어요. 원망도 조금 있습니다. 굳이 조금이라고 붙이신 거죠. 또 추가적으로 관계에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과의 교류도 많지가 않다. 남동생이 계시군요.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 형제 관계도 또 관련을 미쳐요. 흔한 예가 뭐냐면은,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생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생분은 나랑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나처럼 그렇게 섬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고민들을 안 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 치면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의 그런 면을 더 좋게 평가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형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닌데 내가 경험한 그 상황에서는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관계가 살면서 최소 20년 이상 계속 경험되는 거고, 형제관계도 살면서 20년 이상 경험되는 거라서. 동생은 나랑 성향이 좀 달랐다. 나는 울음이 많았는데 동생은 그러지 않았다. 다르네요. 울음 때문에 나는 힘들었었을 텐데 동생은 안 힘들었었을 테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나랑 동생의 그런 다른 면을 또 다르게 대하셨을 테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우는 거, 감정적인 거, 뭔가 감정 조절 아주 강하게 못하는 거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작용을 해서 군대에 대한 부끄러움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 남성적인 분들이 군대에 굉장히 집착하죠. 사실은 남성적인 분들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남성적이지 못하다고 내 무의식 안에 가둬놓은 분들이 군대에 집착을 해요. 요즘에 이제 가짜 사나이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있죠. 물론 재밌고 재미로 보고 뭐 저도 봤는데 재밌는데, 그거에 굉장히 많이 몰입되면서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감정이입하고.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물론 재밌지만 우려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보통 심리적인 걸 많이 다루는 방향이랑 군대랑은 전혀 달라요. 전투 상황에서는 감정을 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중요한 장면인데, 가짜 사나이에서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패닉을 일으켜요. 근데 거기서 교관이 패닉하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패닉이 일어나는데, 공황을 느끼는데 공황 느끼지 마. 그게 이제 군대 문화죠. 물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동경하고 그걸 높게 평가하고 그걸 보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남성성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열등감이죠. 나는 강하지 않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런 거에 집착하고. 감수성을 키우고 싶은 이유는 가끔씩 어릴 때 느꼈던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행복했었어서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랬다. 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본인은 감수성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많이 억압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억압을 왜 했냐면 내가 이 감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눌러야 됐기 때문에 억압을 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는 행복했다, 그때는 안 억압했었을 거고 뭔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 그런 4K로 세상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그거를 많이 억압하느라고 이게 참 애매하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우고 싶은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됐는데, 감수성을 키울 필요도 없고 요 내가 눌렀던 부분만 해결하면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무기가 됩니다. 본인한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인간관계에도 무기가 되고요, 일을 할 때도 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내면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너무 당연하고, 근데 그 이유가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부지런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회피성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제감이라는 거. 통제감이 내가 아주 강한 거를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감정을 뭔가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부끄러움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눈물도 났던 거다, 이런 인식이 자꾸 쌓이고, 그런 부끄러움을 잘 관리 못해서 관계가 어색해졌다라는 그런 게 쌓였기 때문에 감정은 잘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근데 부지런이라는 거는 그거랑 관련이 아주 많아요. 나를 잘 억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관점. 근데 독이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봤자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을 수 있지만, 부지런함이랑 반대로 가야 돼요, 사실은. 나를 통제해서 부지런해지는 방식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 냅두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야지 내가 나를 수용하게 되고 편해지고, 그래야지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야지 공부를 해도 집중이 잘 되고, 일을 해도 잘 되고, 잘 돼야지 내가 신이 나서 부지런해지고, 이 방향이 본인한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계속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방향입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